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낼까? 육의 편의, 육의 안위를 위한 육생의 물질 문명을 일으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천루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운행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이 육생의 마천루들은 비에 잠겨 쓸모없게 돼요. 되려 비에 잠기면 쓸모없게 되고 녹아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육생 물질 문명, 빌딩, 자동차, 컴퓨터, AI, 기타 등등의 것들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천지 대자연에서도 주는 그 위에 그 에너지 원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에너지 원을 먹고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 에너지 원을 먹고 살아가는 인간의 지식적 차원으로서 육생안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인간 사회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상생을 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상생을 시켜 나가야 하는가? 그러면 인간 사회에는 모든 에너지원은 지기에서 생성된 것들이라는 얘기죠. 지기의 에너지는 무엇일까? 청기라고 그랬는데 이 청기를 통해 지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에너지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차적인 석유라는 것이죠. 일차적 석유의 에너지를 통해 2차적인 수력 발전소의 전기를 끌어내리고 3차적으로서는 뭐예요? 하늘의 태양의 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이런 에너지는 모두 뭐예요? 쓰면 없어지는 지수화풍의 것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절대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도는 선순환을 이끌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때가 되면 다시 비로 내리켜 주는데 인간의 이러한 에너지는 쓰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에너지는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이 물을, 비를, 바다에 있는 이 자원을 인간의 육생의 에너지로 쓸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주어져요. 돌고 도고 생장수장의 차원 만들어낸과 동시에 순환을 이끌어내는 이 물은 영원무변한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함께 주어지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천의 기운이 실어져 있어요. 과연 이 물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지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에너지는 쓰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워요. 이 안타까움을 이걸 어떡할까? 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 곳은 자연을 형성을 해요. 자연을 형성하는 이곳에는 인간 생활에 유익한 육성량을 주는 것이죠. 육을 건설하기 위해. 그렇다면 육성량 통해 주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동물처럼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싸우고 충돌에 부딪혀 내 욕심이 발생을 했고 욕심으로 인해 지금 너와 나는 웃으면서 서로 만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육생양을 위해서는 뒤에서 등지면 내가 너보다 더 가지려고 으르렁 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이거 공부자의 심성을 한번 잘 봐. 자연 속에 공부를 하면서 이 자연은 모든 것을 주어지는데 그대는 나는 이 인육을 위한 수행을 안 시킨단 말이야. 그거는 일안의 기초적인 것 하고 뭐 기공을 체조한다든가 명상을 체조한다든가 이 육을 건달시키기 위해 내 안에 환을 눌러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어떤 이들은 뭐 7개의 빛 차크라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왜 이 차크라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1980년, 90년도에 인도 철학에서 뭐 차크라가 나오니 뭐 인당이 열리니 인중이 열리니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익된 게 뭐가 있어? 아,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이 다 보이대. 안 보이는 세상까지. 백회가 열리고 인당이 열리고 안 보이는 세상에 영적 차원의 소리도 다 듣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 다 보여. 그건 내가 수행해서 됐나? 왜 인육의 그 수행에만 몰두해서 아무것도 이루질 못해 내 욕심만 드글드글한 상태로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도 몰라. 인기의 차원, 인의 기운을 밝히기 위한 수행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주질 않아요. 인기는 본래 자유로운 것이니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나의 모습은 내 앞에 온 인연의 이목에 걸려갖고 부자연스러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의 모습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 모습인데 왜? 내 앞에 온 인연의 모습만 보이면 나의 행동 거지는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안 하던 행위를 해대가면서 왜 그리도 잘 보이려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그게 내 내면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지. 이 자연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만끽하라 이거야. 인육이 만끽할 때 인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소통의 에너지, 자유로움의 에너지는 육생량에 있지 않고 정신량에 있고 정신량은 이 바로 말이고 말은 영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 내 앞에 인연과 막히어 충돌에 부닥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말이야. 왜 소통을 위해 하게 되는 이 말을 왜 소통치 못하겠고 상대방의 심리나 긁어놓고 나 잘났다는 행위를 왜 이렇게 해내? 말이 보입니까? 말이 형체가 있습니까? 내가 곤란스러운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요? 내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은 인기가 하는 것이지 인육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육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능적인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다. 위험에 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말을 안 해요. 어머나! 악! 으악! 그게 동물과 같은 소리만 지른다는 것이죠. 나 살려달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소리밖에는 안 돼. 그게 동물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동물의 소리. 그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나를 살기 위해 질러대는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심으로써 자기의 위세를 떨치고자 할 때 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놈! 내가 누군데? 에헴! 그거 전부 다 동물과 같은 소리라는 것이죠. 뽐을 그걸로 내고 있잖아. 진정으로 인기와 인기끼리 소통한다면 아름다운 나의 말이 입으로 통해져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움의 향기는 무색무취야. 그저 나의 귀로 들어 내 이 뇌를 통해 갖고 인기에 자리한다면 그는 나의 인의 기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게 되는 것인데 본능적 차원으로 때가 되면 다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에너지는 인기에 있는 것이라. 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말의 표현이 동물보다 뛰어난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자연의 숲속에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뻐꾸기가 옵니다. 뻐꾹뻐꾹. 그 뻐꾸기와 뻐꾸기는 자기네끼리 통하는 그 주파수 음의 리듬이 있어 다 알아요, 그걸로. 저기서 또 꼭대꼭꼭꼭꼭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면 꼬꼬닥꼬꼬꼬꼬 다 하는 것이고, 꾀꼬리가 우는 소리도 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새벽녘 저녁녘으로 그 고라니들이 많이 우러나. 고라니가 보기에는 이뻐도 울음소리는 참 그거야. 캑캑 소리 난단 말이야. 그걸로 그네들은 자기의 종족의 씨를 날리기 위해 서로가 어디서 만나자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요. 인육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인기는 분별로 움직이는 것이야. 본능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 살기 위한 것이고 내 삶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 나밖에 모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기는 분별을 일으켜요. 내 앞에 인양과 어떻게 할 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도 없이 너를 위한 차원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무조건 내가 내 성질에 죽어서 주어지는 대로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소통하지 못해요. 말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기도 보이지 않아요. 말과 인기야 그리고 물 돌고 도는 곳은 뭐예요? 결국은 천기의 원수라는 것이에요. 석유, 물이 나지 않는 곳은 사막화가 되어 자연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막화 된 그곳에는 뭐가 많아요? 유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밑에 유전이 있다. 물보다 무거운 게 석유이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에서 생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기를 위한 것에 있어요. 저 개의 습성이나 욕심 많은 인간의 습성이나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게 이쁘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면 와. 그러다가 지 뜻 따라하면 앵앵앵 짖어. 한 번 혼내주면 멀리 도망가지. 그렇지. 혼나지 않기 위해 멀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한 인간들이 태반이다.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려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 육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할까? 인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할까? 인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석유는 지기에서 생성된 것들이야. 이 석유는 이 인간 사회에 일으키는 모든 물질 문명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원동력이 석유에 있어. 석유가 고갈되면 육생 문명은 과연 멈출까? 아니, 그 에너지원을 빛에서 다시 또 찾아. 이 빛은 뭐야? 빛도 지기에서 생성된 것들이란 말이야. 이 빛의 에너지는 결국 없어질 것이지. 그럼 빛의 에너지가 없어지면 이제는 인기가 인육으로 돌아가기 위해 타양에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머지 주어진 천기의 원소 물을 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수력 발전으로 인해 전기를 끊어 쓰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원초적인 에너지를 끌어 쓰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천기의 원소 인기, 천기의 원소 물, 이거를 사용해서 천기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지기의 원소 석유, 지기의 세포 이 대자연, 그
한번 보십시오. 석유와 물은 흑백이야. 그래서 흑백의 논리가 자리하는가. 덱이 옳고 흙이 나쁘다. 이것은 대자연에 주어진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흑백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게 황색이에요. 이 세상의 황색, 이거는 지판이라는 얘기죠. 이 지판을 딛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인기가 자연인 것인가? 인육이 자연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자연인 것인가? 인간은 내 욕심대로 육성량에 빠져갖고 되려 자연을 훼손하고 만들어내는 게 육생량의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합니다.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 동서는 생량수장 질량. 그러니까 이 대자연에 의해 남북의 에너지를 그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기 때문에 생량수장의 질량, 동서의 에너지가 지금 흔들거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질병으로 인해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최소한 중심잡이 질량은 운용의 주체로서 보이지 않는 대자연의 기운인 것이고 생장수장 질량은 활동의 주체로서 보이는 에너지 질량이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데 과연 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일까? 소통을 해 나가는 것일까? 이 보이는 인육을 어떻게 소통시켜 나가는 것일까? 이 수행자들은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막히면 내 얼굴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몸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성질의 변화가 있어 얼굴에 화만 꽉 차 올라오고 무엇을 하나 시키면 그 나의 모든 화의 때가 시키고 행하는 그 자리에 모든 게 다 비춰져 나와. 그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인육도 적당한 크기가 있어요. 적당한 크기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삶을 위배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이 육생에 빠지고 먹는 거에 빠지고 육생안위에 빠지면 커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어. 돼지 비계가 되어가는 거야. 그 뚱뚱한 몸으로 그 거대한 몸뚱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내 생각이 비대해지잖아. 나밖에 모르는 생각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육신이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고 육신이 그렇게 커져가는 그 서방 세계의 국가는 지금의 다민족 국가로 있어. 선진국이라고 그래. 그래 선진국이야. 어떤 선진국? 인육을 위한 육생의 선진국. 하지만 인기를 위한 이 안에 인기의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노상 싸우고 총으로 부딪혀 총칼로 죽여가며 도둑질 해가며 사기 쳐가며 쓰리꾼들이 난무하지. 어찌 그러한 세상이 선진국이라고 그래. 육생의 선진국.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그 육생의 선진국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형이 난무하잖아. 성형만 하면 명품이래.
그리고 네 육생에 치장할 수 있는 명품만 끼면 니는 명품이 돼. 그게 인육을 위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네 내면 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인기에 따른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대가 진정한 육생의 명품이라면 그 누구와도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화 못해요. 소통하지 못해요. 걸린단 말이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욕심대로 안 되니 내 앞에 인연과 막혀버리는 거야. 그게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 표적은 대전이 주어지는 거야. 나하기 나름에 따라. 그 표적의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는데도 이 표적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 어떡할까. 이 서기로 돌아가는 마천루의 세상. 천기의 기운이 내리어 있질 않기 때문에 마천루는 유권사를 위한 육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의 세계는 지기의 세계, 마천의 세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 모든 물질을, 모든 문명을 일으킨 게 아니죠. 진정한 문명은 정신량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 왜 마천루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그 마천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소통을 위해 정신량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쓰임을 다하는 삶이 너를 위한 삶이고 그게 보이지 않는 정신량이 나의 인의 기운 속에 자리했을 때만이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루어내질 못하니 어떡할까. 빌딩만이 건방지게 70층 100층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그 구석구석에서 자리하고 생활하는 인간들은 자기 셈법에 의해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 육생의 물질 문명은 이리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왜 썩어 들어갈까?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온갖 인간 사회는 체증을 다 일으켜요. 이 대자연 속 체증 일으키는 게 있습니까? 대자연은 체증 일으키질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선순환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어. 니는 왜 너보다 더 많이 받아왔고 니는 왜 나보다 적게 받아왔냐. 적게 받아온 니는 더 받아온 일을 찾아가 순환하기 위해 만나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인연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여 사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지. 이 사회를 형성시키는 이가 누구예요? 운용의 주체인 것이죠. 모두 운용의 주체예요. 바로 내 자신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가서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나는 또 어디에 가서 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활동의 주체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운용의 주체를 만나 그와 함께 해가며 살아가느냐가 삶의 질이 달리 나타나고 삶의 질량이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내 욕심으로 인해 내가 만나는 이도 내가 선별하고 내가 구별해. 이게 마천루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사회의 말이 만들어진 게 뭐예요? 끼리끼리 살아간다. 유유상종한다. 내 욕심으로 내가 살아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끌어왔다. 네 근본이 그것밖에 안 되면 나는 안 바뀌어. 네 씨는 네 가슴 깊은 곳에 심어져 있어. 그 씨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 바꾸려 한다면 진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네가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뀌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자연이 체청을 일으킵니까? 인간 사회에 인간들이 중심잡이 질량을 흩어버리면 대자연은 자연을 때려버리는 것이죠.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연이 뭉개지는 것이. 이거는 자연이 체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라일체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자연은 인간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어버이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한다. 이거 천지기운은 가만히 있어요. 인이 동해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 너와 내가 무라일체를 되면 자연도 빛나고 나도 빛나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가면 자연이 훼손되는 만큼의 나의 삶도 훼손이 된다. 그게 인간 사회에서 지금 무엇으로 일어나요? 체정을 일으키잖아요. 교통 체증이니 물질 체증이니 소통의 체증이니 불통의 체증이니 내 욕심으로 인해 모든 걸 운용해 나가기 위한 거 있고 내 욕심만큼의 내가 내 것을 채워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체증이 일어나. 그 체증으로 인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대자연에서 내리는 표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은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것. 육생랑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어. 씩씩거려. 공부 안 되니까 그래 이 공부 끝내고 봐라. 공부 끝나고 나도 그대는 그 변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스승님 옆에 무엇을 함께 해 나가겠다? 아니 그러한 그들과 어떻게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선순환 시대를 이루기 위한 행위를 다하겠어. 왜 씩씩거리느냐는 얘기지. 내 앞에 인연과 씩씩거려 결국은 싸우고 충돌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체증이라는 얘기야. 왜 체증이 일어날까? 인간 사회에서만 체증이 일어나. 마천루로 일으킨 사회에서만 체증이 일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결국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환을 일으키는 물과 시꺼먼 석유의 차원으로 인해 일으키는 육생 물질 문명과의 차원은 어디에 있는가? 육생 물질 문명을 일으킨 것은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생성되고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자연이 주어지는 것은 인의 기운을 밝히기 위해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티 없이 맑은 차원. 이 인의 기운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니 흙과 검은색과 티 없이 맑은 물색과 하나의 물의 일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도 티 없이 맑으면 인의 기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인기는 저마다의 인기는 요만해요. 티 없이 맑아서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영적 차원의 영매의 기운을 가진 이들은 그 기운 봅니다. 요만해요. 근데 이 요만한 요 티 없이 맑은 기운들이 인기를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다 죽으면 물질 세계에 물드는 것처럼 집착의 기운이 강하면 살아생전의 그 모습으로 환영에 비쳐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본래 인의 기운이 아니에요. 집착된 인간의 기운, 네가 그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러한 기운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인기는 물과도 같은 차원이다. 하지만 이 물은 주체적이에요. 하늘에서 내릴 적에는 개체도 이 빗방울로 떨어지만 결국은 뭐가 돼요? 산을 통해 개천을 통해 강에 이르러 호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지면 하나의 주체가 돼요. 인기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개체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 개체가 하나로 뭉쳤을 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기는 저마다 개체이자 주체, 저마다 인의 기운의 자기의 소명 소임의 주체가 있는 것이고, 이 물은 하나로 뭉치면 하나로 뭉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틀리면 거기서 약간의 틀릴 따름이지, 천기, 물, 인기는 함께하는 것인 것이고, 지기, 석유, 물질은 함께하는 것이나 타향에서 본향으로 돌아가면 없어질 것이라. 인의 기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인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육은 나를 위해, 내가 살아가기 위해 이 뇌가 발동하는 것이고, 인간은 이 뇌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이 인기를 통해. 그러니까 이 인기의 모든 에너지는 뇌를 통해 그 쓰임을 다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면 어떤 기억장치도 없어. 물론 본능적인 기억은 있는 것이죠. 동물도 죽어도 이 뇌의 본능이 남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약간의 IQ는 주는 것이죠. 이 나무도 매 마찬가지. 나무 전체의 기운을 실어 담는 게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핵심이고,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본능이 살아 숨지는 것이고, 이 나무도 벨라고 할 때 벌써 그 자기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고 움찔거림을 알 수 있어요. 육생을 위한, 육신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둥거리기보다 인기를 위한, 인생을 위한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를 밝혀냈으면 이에 따른 삶,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선순환이 무엇인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가 무엇인가? 왜 비는 하늘에서 떨어져 지기로 내려와 지기에 있는 모든 씨앗을 발열시켜 뿌리를 생성해 몸통을 통해 가지를 키워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삶도 그리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많이 가진 이들은 상층이다.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릴 때 그 하층의 씨들은 뿌리를 통해 몸통이 나와 가지에서 그 씨가 발현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순환의 법칙을 깨우쳐주기 위해 자연과 사회가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행위 현장, 자연은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간 사회에서 풀지 못해 갖고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연으로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자연은 자연으로서 자연만 일어나는데 이 자연의 흐름을 읽어내는 이들이 없어 갖고, 내가 어찌도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일으킨 인들로 인해 내가 고초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고초받는 건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 내가 그러한 삶의 고초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그 자연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자연의 순환, 섭리, 이치, 순리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만 찾고 돌아가는 거야. 안정. 근본 원리를 찾아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 모르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정해. 그래, 내가 갑자기 급격하게 뛰어올린 나의 화를 잠시 누르고 받은 스트레스를 잠시 눌러 앉혀내는 안정만 취했을 뿐이지, 그 근본과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병에 걸려요? 육신의 병이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노상 나는 그 생각의 병에 걸려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얘기하면 나는 생각의 병에 걸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생각의 병에 걸리지 않는 행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육신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이 네 가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해
이 자연은 그것을 치유를 하기 위해 대신하고 있어요. 자연에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 자연의 기쁜 뜻을 누가 할까요? 근데 우리는 자연에 찾아오면 여기서 한 2, 3일 있으면 술이나 먹고 노래나 부르고 고성방가나 하고 내 세상이라 남이 어떻게 되건 자연이 어떻게 되건 나 편한 행위만 하고 간다는 얘기야. 물어보면 왜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돼서 하는 이들이 대반이야. 이게 마천루 왜 하늘의 청기가 정신량이 내려앉지 못해 마천루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 그러한 사고, 그러한 사상,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은 표적을 받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 속에는 자연을 닮아가는 그러한 정신량을 가진 운영해 주실 스승이 계신다면 금상첨화죠. 자연을 벗삼아 하루를 생활하고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그 자연을 닮은 그런 스승을 통해 정신량이 무엇이고 자연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이 자연은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해 당해오는 나의 불합리함적인 행위가 무엇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가든 스트레스를 받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연이 있는 그 속에 자연을 닮은 스승이 있다라면 그 스승과 함께하면 나는 이 받은 스트레스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회가 있고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자연을 닮은 스승이 있는다면 이거는 세계의 차원으로 인간 세상은 체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최고 심하게 일어나는 체증이 교통체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동차는 무엇으로 움직여요? 물로 움직여요. 마천 없어지는 석유로 움직여요. 석유는 뭐라고 그랬어? 인간 세상의 인육을 위해 물질을 위해 물질 면명을 위해 움직이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움직이고 타고 가고 있잖아. 자동차나 빌딩이나 같다라는 얘기죠. 체증이 일어나. 왜 층간 소음으로 왜 스트레스를 받고 벌집처럼 곳곳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내 앞집이 누가 살고 옆집이 누가 살고 어느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고 살아가고 있겠어. 그 아파트에 그 강력범죄 살인사고가 일어나고 소리쳐도 누구 하나 안 나와. 그게 마찬가지로 내 욕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하지만 불이야 하고 소리쳐봐. 나 살기 위해 다 뛰쳐나와.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인간, 내 욕심으로 내 이기적인 차원으로 꽉 찬 인간을 육생살이 3에서 인생살이 3으로 이끌어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공부가 있어요. 지식의 공부가 아닌 예의를 가리키는 공부가 아닌 그 예의도 결국은 뭐예요? 틀에 가르친 형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반강압적인 게 예의예요. 상대는 나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진정성이 비춰지면 상대도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하는 행위에 진정성이 비춰지질 않으면 상대를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네가 좋아서 한 일, 그래서 한 일을 나는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 네가 좋아서 한 일을 가지고 너를 위해 한 일이라고 우겨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달이 많이 나잖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구를 위해 한 일이야. 너를 위해 한 일이 아니래도 그거는 네 생각적 차원의 네 욕심으로 네 이기적인 게 발생이 돼서 한 것이란 말이야.
반드시 행할 것은 육바람의 일입니다. 그 행위의 기초적인 걸 마련을 해 놓고 그제서나 나에게는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그 자격은 대자연이 부여해 주는 것이지. 누가 부여해 줄까? 나보다 먼저 살아간 그대가 부여해 줄까? 그대는 진정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알고 있을까?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말로만 사랑 하다지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나중에는 등 돌려 싸우고 충돌에 부딪혀 서로 못 잡아먹고 안달하는 그 사랑이 사랑인 것이냐?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 이가 누구인 것인가? 진정한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하나님 대자연이에요. 대자연이 부여해 주는 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인 것이고, 이것은 이와 같은 근기에 따라 육바람일의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나 너를 위한 행위가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육바람일 행위만 한다면, 또 육바람일 행위만 하고 죽고 저성으로 간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마천루예요. 나 뺏기 모르고 나를 위한 행위를 했고 나를 위한 행위의 완성이 됐다. 인간 세상에 어떤 도움도 없고 어떤 이론도 없이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마천루라는 얘기예요. 태반이 육신을 위한 마천루 행위를 해놓고 그게 수행이고 그러한 수행을 한 이들 거듭하라고 받드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기복에 끄달려 살아가는 이들. 저러한 수행하는 이들은 그대가 모르는 뭔가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갖고 있어 나한테 어떤 큰 힘을 주지 않을까 하고 다가서는 이들. 그들이 더 나쁜 이들이라고. 그래서 인간 세상은 마찬루에서 한뜸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복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지. 갈수록 기복에 물들어. 아니 육생의 물질 문명이 일으키고 과학이 발전해 신이 있니 없니 귀신이 있니 없니 그런 거나 따지면서도 어디 가면 이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기운이 좋네. 저 사람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다가가니 인간의 삶이 어찌 발전이 될 수 있고 어찌 개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 육바람일 그 수행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다. 육바람일 그 수행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그 수행을 마쳤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빛의 흐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청춘이 있고 내가 청춘을 살 때 동안에 무엇을 흡수해서 무엇을 나의 에너지에 채워놓고 성인이 되어서 노인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린 육생 시절이 있고 성인 인생 시절이 있고 성인 시절과 어린 시절을 이어주는 그 정신량의 차원은 과연 무엇인가. 이 깊이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연과 사회가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자, 이 본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